동시에 진행되고 있던 캠프가 거의 한 130개? 하루 반나절 만에 모든 캠프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이유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품을 개선하기 시작했거든요. 3주 만에 성과가 2배로 엄청나게 사소한 것들도 다 실험하고 측정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회사와 모든 직무가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직자들의 경험과 지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고, 모든 구직자들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직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직무부터 캠프라는 5주짜리 교육 프로그램을 현직자를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코멘토에 오시면은 누구나 실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그 팁스 지원금까지 대략 한 20억 정도 투자를 받았고요. 그 주요 투자자로는 500 스타트업하고 그다음에 D3 주빌리가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멘토님들은 한 15,000분 정도 계시고요. 저희 올해는 약 25억에서 30억 정도 매출이 예상되고 있고, 꽤 이제 매출 발전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럼 짠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네. 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구인 구직 서비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직무 교육에 더 가까운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데, 네. 맞아요. 왜 그렇게 시작을 하시게 됐는지 좀 궁금해요. 네, 코멘토는 처음에 그 네이버 지식인이랑 비슷하게 구직자들이 현직자들한테 질문을 하고 편하게 이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형 서비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유일한 고민이 직무에 대한 선택 고민이더라고요. 실제로 입사한 사람들이 절반 정도가 1년 이내에 퇴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입사가 어려운 것만큼 이제 입사 이후에 사실은 안 맞기 때문에 다시 나오는 문제가 되게 큰 사회적 비용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재 돌아가고 있는 직무교육 시장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지금 현재 뭔가 직무교육 시장이 되게 많은 시장을 놓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저희가 이제 빠르게 좀 MVP 테스트를 해봤는데 좋은 기회가 있다고 판단해서 집중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좀 저희가 되게 좋은 결과들을 지금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캠프를 운영해 보신 적도 있으세요? 네, 물론입니다. 제가 이제 파일럿 캠프도 운영했고,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온라인 캠프 운영할 때도 제가 먼저 파일럿으로 진행을 해봤었고. 어떤 직무가? 저 대기업 전략팀에 가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네. 대기업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 전략팀 뭐 예를 들면 직무 부트 캠프를 한다 이러면은 실제로 저희가 회사에서 했던 일들을 시뮬레이션 과제로 가져와서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제가 했던 그 프로젝트들 중에서 이제 그룹사 포트폴리오를 검토하는 프로젝트다 이러면은 그거에 관련된 이제 기초 데이터들이나 상황들을 이제 미션 카드로 주고, 이제 구직자들이 실제 그 미션 거의 현업 업무랑 유사한 환경 안에서 이제 실제로 과제들을 풀고 저랑 이제 같이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일하는 방식도 배우지만 회사에 가면 실제로 이런 일들을 하겠구나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필요한 캠프지만 캠프라는 것 자체가 오프라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좀 민감한 이슈인 최근에 코로나나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은데, 뭐 이 코로나 때 어떻게 좀 대응을 하셨나요? 사실 저희가 이제 캠프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도 이제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은 당연히 이런 캠프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캠프들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준비됐고 진행을 하다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이 캠프를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보나 기회를 평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대칭적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 원래 미션을 잘 달성하려면 결국에는 온라인으로 캠프를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을 바로는 다 못 시켰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만 그 오프라인 교육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유저들도 그럼. 당연히 오프라인이 훨씬 더 교육 효과가 클 거라는 이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옮기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막 심각하게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가 더 이제 문제가 되면 어떻게 대응하자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대응 매뉴얼을 갖고 있다가, 그때 당시에 동시에 진행되고 있던 캠프가 거의 한 130개 정도 됐었는데, 그 참여하고 있는 모든 멘토님들과 멘티님들한테 팀이 전부 다 연락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 반나절 만에 모든 캠프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저희가 다행히 큰 이탈 없이 온라인 캠프로 전환했고, 그걸 통해 가지고 멘토님들이랑 멘티님들이 그 온라인 캠프를 경험해보고 나니까 예상했던 거랑은 다르게 되게 장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캠프가 현재는 다 100% 온라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진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시도를 되게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 속도가 빠르게 되기가 쉽지는 않은 구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하루 반나절 만에 할 수 있었던 건 저는 되게 팀원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하셨지 않나, 대표님이 조리원에 계시는 동안.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맞아요. 네. 실제로 팀원분들은 그 과정을 뭐 어떻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좀 저희 팀 코멘토 팀이 갖고 있는 좋은 스피릿 중에 하나가 저희는 고객들한테 연락하는 거를 두려워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고객들한테 전화하자 하면은 다 그냥 전화기를 잡고 연락하기 시작하거든요. 전부 다 네네네. 그러니까 전부 다. 개발자도. 네, 그런 스피릿이 좀 있어가지고 그게 아무래도 빠르게 대응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루 반나절 만에 바꿨다고 하셨는데 이건 진짜 미리 준비를 해놓고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하루 맞아요. 반만에 어떻게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온라인으로 바뀌나요? 처음에는 당연히 그 이제 온라인 그 커뮤니티라는 걸 만들고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영역의 질의응답이나 어떤 구조로 멘토들과 멘티들을 만나게 할 거냐 이 구조를 짜는 게 가장 사실 중요한 문제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저희도 이제 뭐 채용이랑 그 다음에 교육은 이 그 구직 커리어와 관련된 부분에서 되게 때려야 뗄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했고, 저도 이제 사업적으로 이제 채용을 잘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건지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채용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들을 많이 못 내리고 있다가 500 스타트업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을 때 이제 멘토가 그 고객 100명한테 연락해서 인터뷰를 해라. 이제 우리 고객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아바타인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100명을 연락해라 했는데, 또 이걸 잘하는 방법을 생각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잘할 방법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이제 그러면 그냥 저희도 이제 그냥 하자, 일단은 시키는 거니까 그냥 일단 해보고 생각하자라고 해서 연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고객들이 너무너무 전화를 잘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좋은 경험을 했던 거고, 그때 그 유저들이 생각하는 코멘토와 우리가 생각하는 코멘토가 다르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여기에서 그 현직자와 구직자를 만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뭔가 취업을 되게 만들어줘야 이 서비스가 의미가 있고, 그래서 채용 서비스라는 걸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유저들은 애초에 우리 서비스를 통해서 채용이라는 걸 별로 기대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장하는 데 훨씬 더 관심이 많더라고요. 배우고 성장하는 데. 우리가 교육을 더 잘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좀 결정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직무 부트캠프가 나온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저희가 사실 고객과 관련해서 되게 좋은 경험을 세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첫 번째 경험은 공유 드렸던 거고, 이제 두 번째로 좋았던 경험이 전환율을 계속 보다 보면 이탈자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 퍼널이 있는데 이 퍼널의 전환율은 얼마인데 이탈하는 사람들은 왜 이탈할까?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이탈자들을 중심으로 사실 제품을 개선하고 싶은 욕심이 되게 강하고, 저희도 사실 작년에 한번 점프업을 했다가 조금 제품 그 서비스가 정체기에 왔을 때, 성장 정체기에 왔을 때 그 생각을 갖고 고객들이랑 정말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계속 이분들이 왜 우리 제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걱정인지 이런 것들을 듣고 이걸 해소해주기 위해서 정말 충실하게 제품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걸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성과가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고생을 몇 개월 정도 하다가 저희가 이제 팀이 질문을 바꾼 게, 저 사람들은, 저 고객분들은 계속해서 이런 게 걱정이라고 하는데 사는 사람들은 그럼 대체 왜 사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다시 물어봤어요. 왜 사는지. 그랬더니 이분들이 사는 이유가 되게 명확하더라고요. 그 사는 사람들이 사는 이유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품을 개선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걸 하고 나서 3주 만에 성과가 2배로 점프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충격을 받았죠.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사실 영향을 안 받은 게 아니라 그 사실 4월, 5월에 이제 채용 시장이 엄청나게 안 좋아지면서 저희도 사실 그 성과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성장은 시켜야 되겠고 이제 외부 환경은 되게 안 좋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택했던 게, 그러면 하나라도 세일즈를 해서 더 팔아보자. 최종 구매 단계, 그러니까 결제 직전에 이탈한 모든 분들한테 다 연락을 해봤어요. 되게 충격적이게도 결제 화면까지 왔다가 나가신 분들이 저희 제품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이상하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우리 제품을 결제하는 화면까지 왔다가 갔는데 우리 제품이 애초에 뭔지 모르고 심지어는 코멘토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섞여 있다니 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 구매 고객들의 데이터들을 훨씬 더 많이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사시는 분들은 구매를 할 때가 아니면 결제 화면에 안 오시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 제품의 고관여를 갖고 있는 분들이 퍼널의 하위 단계에 와 있는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걸 발견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갖고 있었던 리마케팅 체계라던가 CRM 체계를 이제 거기에 맞춰서 바꾸고 났더니 저희가 지금 사실 위기를 좀 극복하고 있는 단계. 사실 뭐 광고든 아니면 CRM이든 다 리마케팅이 퍼널을 얼마까지 왔는지에 맞춰서 설계가 돼 있었다가 이번에 그 경험을 하면서 이제 훨씬 더 고관여 고객이 누군지를 이제 다르게 분석하게 됐죠. 의사결정을 할 때 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사업의 방향을 결정할 때 그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겠지만 맞아요. 코멘토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저희의 현재 제품은 고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이 반영돼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알고 싶은 게 저희 제품에 반영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제 고객에 대한 이해도가 반영돼 있는 제품이자 이제 실험을 하는 어떤 실험체인 거죠. 굉장히 사소한 것도 실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팀이 좀 크게 깨달은 되게 간단한 실험이 있어요. 모든 서비스들이 하듯이 이제 스크롤을 좀 내리면 가입 팝업창이 뜨잖아요. 이 가입 팝업창을 떴을 때 그 스킵 버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일단은 그 지금 가입 안 하고 나 X 누르고 나중에 가입할래 이 선택권을 줄 거냐 말 거냐가 사실 팀의 되게 그 디스커션 포인트였어요. 또 당연히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스킵 버튼을 줘야지. 유저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게 유저들을 위해서도 더 좋지. 저희가 그러면은 우리 테스트로 실험을 한번 해보자. 간단하게. 그래서 스킵 버튼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페이지에서 나가거나 아니면 가입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볼 수가 없구나. 네, 볼 수 없게. 근데 가입 전환율이 2배가 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스킵 버튼을 없앤 게. 그래서 그게 되게 드라마틱한 그 결과였고 그러면서 이제 팀이 깨달았죠. 아, 엄청나게 사소한 것들도 다 실험하고 측정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희는 그냥 매주 실험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멘터가 지금까지 되게 여러 형태의 비즈니스, 여러 형태 서비스로 성장을 해오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디로 가실지, 네. 이제 이 회사는, 이 조직은 어디로 갈지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갈 거다, 코멘토의 방향성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 네, 저희는 이제 뭐 그 구직자분들, 그러니까 뭐 그 구직자라고 하면 그 사실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만을 의미하지 않고 이제 경력자분들까지도 포괄해서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의 커리어적인 고민들을 해결해주는 서비스로 갈 거고, 네, 그걸 위해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뭐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형태로 갈 거고, 단기적인 목표는 일단 그 중에서 이제 직무와 관련된 고민들을 저희가 다 해결하는 거고, 일단은 저희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생각은 우리나라에 또는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직무를 교육으로 만들겠다 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걸 전부 다 동영상으로 옮기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건 직무와 관련된 커리어 고민이 있을 때 이제 코멘토를 통해서 모두가 해결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지금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나중에는 비멘토가 될 수도 있겠네요. 코멘토는 이제 글인데 네. 비디오로 이제 아, 네. 이렇게 꼭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진현님 바로 이해하셨는데 대표님은. 네. 저 센스가 없구나. 비멘토. 네, 사실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일단 짠 한번 하시고 오늘 네. 진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진짜 데이터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팀을 오랜만에 만나서 되게 반가웠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도 이건 뭐 저도 이제 붙인 얘기면 사실 저도 아주 친한 형님인데 저에서도 엄청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로 의사결정해야 한다는 얘기 정말 페이스북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실제로 뭐 어떻게 뭘 할 수 있는데를 진짜 하는 팀이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걸 되게 옆에서 많이 봐서 여기 보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우리 회사도 우리가 하는 프로덕트도 가설을 세우고 측정해서 해보면 어떨지 하는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스프링 살롱도 댓글로 좀 개선 사항을 좀 많이 남겨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